투자업계는 투자 원금 보존과 증식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떠들어댄다. 그리고 투자 원금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들은 1칼로리짜리 디저트 광고에 혹하듯 이런 말에 혹한다. 이것은 성가신 단기 변동성을 피하면서 자본을 보존하는 동시에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지방이나 칼로리가 없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말과 똑같으니 말이다. 모두가 투자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길 원하고 또 그러려고 애쓴다. 그러나 결과는 원하는 수준과 한참 거리가 멀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건 멋지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산타클로스처럼 비현실적이다. 그런데도 심지어 전문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믿는 걸 보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투자 원금을 철저히 보존하고 싶다면 변동성 위험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말아야 한다. 하락과 상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변동성 위험은 많은 위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금리 위험이 있다. 채권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거나 과거와 비슷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다른 고위험 상품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더 나은 장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 위험도 있다. 인플레이션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위험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투자 원금 보존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변동성 위험을 가장 걱정한다. 그렇다면 투자 원금 보존 전략 차원에서 미 국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미 국채라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실제로도 하락한다. 미 국채라고 해서 단기 변동성의 예외가 아니다. 그래도 미 국채를 매수해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투자 원금은 지키겠지만 수익률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0년 현재 기준으로 10년 만기 미 국채의 금리는 3%를 하회하고 있다.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수익 수준이다. 그래도 2010년 1%도 안 되는 예금 금리보다는 낫다. 이것이 소위 투자 원금 보존의 실태다. 진정으로 투자 원금 보존을 목표로 삼는 경우는 드물다. 내 경험상 투자 원금 보존을 장기 목표로 삼는 경우는 드물다.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으려고 하거나 장기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거나 자녀나 자선단체나 해양동물 보호단체에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 자산을 최대한 늘리려는 등 이유 불문하고 누구나 대체로 투자금을 불리기를 원한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증식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증식이 공통적인 목표다. 말 그대로 투자 원금만 보존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경우 구매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아주 평범한 3%만 되어도 20년 후에는 지금 1달러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정말로 투자 원금 보존을 원하는 경우는 사실상 극히 드물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짧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에서 2년 안에 집을 사려고 계약금을 저축하고 있다면 이러한 자산은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증시는 강세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갑자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갑자기 17에서 18%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단기 자금을 그렇게 변동이 심한 증시에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단기 자금이다. 그러나 평범한 수준의 수익이라도 내려면 어느 정도 변동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투자 원금 보존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다. 포트폴리오의 10%를 주식에 넣고 나머지는 국채에 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들더라도 주식 투자 부문의 변동성은 클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투자 원금 보존 전략에서는 벗어난 셈이다. 투자 원금 보존과 증식이 목표라는 말은 거짓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사기꾼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졌다고 보면 된다. 사기꾼을 만나면 도망가라.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역시 도망가라. 가장 기초적인 금융 이론과 경제 펀더멘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싶은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결과적으로 투자 원금을 보존하면서 불릴 수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불렸다면 뒤집어 말해서 당연히 자본도 지킨 셈이 된다.
1926년 이후 20년 단위로 살펴보면 주식은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 일정 기간 다른 투자 자산이 훨씬 더 높게 성장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어느 정도씩 성장했다. 다만 자산 증식과 투자 원금 보존은 자산 증식 목표로부터 시작하고 그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투자 원금 보존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산을 증식하면서 투자 원금을 지키려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투자 원금을 지키고자 할 때 통상 그런 변동성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투자 원금 보존이 목적이라면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없는 법이다. 역사는 자산을 불리면서 2차적인 혜택으로 투자 원금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